3인칭 시사시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모습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인규 변호사, 오늘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예, 올해 가장 핫한 단어가 자유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거듭되는 자유 논란, 표현의 자유 공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 논란과도 관련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차라는 만화를 두고서 여러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시된 것과 관련해서 문체부가 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면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주제를 좀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이제 수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네. 이 작품은 어쨌든 그 고등학생이 그려가지고 지금 금상을 이제 수상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 작품에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새긴 그 모습이 앞에 있고요. 뒤에 이제 그 기관사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추정하게 만드는 인물이 타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검사를 상징하는 법복을 입은 남자들이 이렇게 좀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표현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좀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됐고요. 여당 의원들은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고 표절 문제다. 이게 표절 작품이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문제 제기를 뭐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절이라서 문제인 건지 뭐 아니면 네. 정치적이어서 문제라는 건지. 예.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문제인가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문체부가 이 수상 대상의 어떤 작품들에 대해서 정치성을 강하게 띈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 기준에서 배제하는 걸로 이제 기준을 이제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돼가지고 이 작품이 이제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거는 실무적인 문제거든요. 네네. 그 실무적인 문제고 그러면은 그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근데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표절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표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상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네, 창의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면은 이게 뭐 정치적인 주제를 다뤘든지 말든지 수상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 간에 이 작품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처럼 비춰지고 아하. 오히려 저는 해프닝일 수 있고 실무적인 문제일 수 있는 얘기가 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맥락이 이렇게 가미가 되면서 지금 뭐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대로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맥락들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이전에 논란이 없고 정말 어떤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건이 뭐 돌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많은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도 유권자분들도 뭐 그런 일도 있나 봐. 뭐 해프닝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벌써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MBC를 지목을 해서 MBC가 무슨 뭐 가짜뉴스의 온상인 양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맥락들이 사전에 있다 보니까 네. 이 사건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꼬리 잡기식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네. 대해서 본질적으로 뭘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얘기를 여당 의원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언론에 이 해당 그림을 그린 학교에 교감 선생님 인터뷰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차 작품으로 금상을 받은 학생이 재학 중인 A 고등학교에 지금 욕설 전화들이 계속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감 선생님께서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 카툰을 그린 학생이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면서 나중에 커서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을 격려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 교감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신 해당 학생의 이 작품 구상 계기는요.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열차 안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의자에 발을 올린 일에서 착안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뭐 교감 선생님의 걱정처럼 이게 어쨌든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요. 해당되는 학생이 아직 어린 학생인데 너무 큰 부담이나 상처를 입지 않을까 많이 조심스럽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자유라는 것을 화두로 꺼내주셨는데 자유는 그야말로 보수 정치 진영의 가장 중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 학생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네. 주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저도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앞으로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것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 열정열차라고 하는 대선 때 있었던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저도 초기에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열정을 싣고 정책을 싣고 해서 열정열차로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네. 이게 사실은 전국을 2번 돌았습니다. 이제 호남과 경상도 이렇게 2번 돌았는데 무궁화 당시에- 열차였죠? 예? 무궁화호 열차였죠. 그렇죠. 무궁화 예, 예. 열차를 빌렸는데요. 당시 이제 그 구두 사진이 논란이 좀 돼가지고 예. 당시에 좀 많은 이슈를 이제 이슈를 일으켰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또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과거의 그 구두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정무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꾸 이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유엔 총회 연설 가서도 말하는 이제 그 네. 정도로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말로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결국 실제 행동은 이런 식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것이 바로 양두구육 같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이걸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보다는 더 잃는 것이 많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정치가 뭐 좀 어른스러운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네. 들면 뭐 김정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경우면은 투표권이 있는 학생이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투표권도 없는 학생이 정치화된 내용을 뭐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정말 이런 말을 했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나도 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독재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분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이라뇨?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뭐 유신 독재라든지 예. 이런 것에 항거하기 위해서 고교생들도 나오고 이랬고 그 4.19 혁명도 그럼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그럼요. 고교생들도 같이 함께하고 뭐 이런 역사도 있는 거고 일제 항구한 것도 학생운동들이었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10대들이었고요 다. 그 정치적 표현 자체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아하,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만화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고등학생일 때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들끼리 이제 저 사이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서로 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풍자하는 만화를 막 이렇게 노트에다 많이 그렸는데 네. 선생님이 그거를 적발을 했어요, 저를. 아하. 근데 선생님이 그거 다 보시고도 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돌려주었고 나중에는 훌륭하죠.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 뭐 창작 활동은 잘 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 학생들이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억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어른스럽게 하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말씀도 했어요. 만약에 이 소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386 운동권 출신들 인사면은 네. 민주당이 어떻게 했겠느냐. 민주당 난리 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는 뒤집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맞는 지적이에요.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 이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편협한 모습 보였는데 네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만약에 소재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386 운동권 학생들인 그림을 예. 어떤 만평을 고교생이 그렸다. 그 고교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막 영웅시하고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아하. 그러니까 이번 네. 기회에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싸우지 말고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네. 학생들이 정치적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정치가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죠. 그러니까요. 저도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런 코미디 프로에 하나 나가셔가지고 이런 풍자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이것은 당사자의 권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네. 그 김종혁 비대위원의 말씀은 너무 적절치 않고요. 네. 투표권 여부는 그건 말 그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나이에 불과하고 그렇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저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요 초등학생들에게도 정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뭐 피켓팅 할 사유 있는지 알아보고 그거 한번 스스로 피켓팅도 해봐라 이렇게들 가르치고 있는데 김종혁 비대위원님은 조금 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들으시면서 많은 분께서 지금 문자 주시고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7882번님 민생에 힘써 주십사 한 표 던졌더니 싸움만 하시네요. 싸우다 이젠 고등학생과도 싸우네요. 이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보면요. 이 싸움의 첫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이준석 대표와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론과의 싸움, 뭐 고등학생과의 싸움까지 번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강하게 그 좀
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했던 윤석열 당시 학생과 비교하면서 비판을 강하게 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지금 윤석열 차에 대한 이런 뭐 이게 경고 내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금 윤리위의 모습이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갖고 왔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예고하고 6일 밤에 이제 회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징계에서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그 술자리 노래를 한 거에 대해서도 같이 징계를 하겠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표현의 자유, 특히 그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그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것을 징계로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어떻게 보면 헌법 가치가 상당히 정당 내부에서나 행정부 내부에서 다 경시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뭘 징계하겠다는 건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소명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그 뭘 징계할 테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내용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리는 뭘 심의하는 것일까요? 상당한 의문입니다. 보도되기로는 양도구육 발언이라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라고 의원총회가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공소장으로 치면 공소장의 범죄 내용이 기재가 안 된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 사안 좀 더 그 징계 결과가 나오든지 하면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김민하 평론가 가져오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 쐈는데 뒤로 가는 미사일입니다. 강릉에서 우리 현무 미사일 낙탄? 이 사고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이제 군이 동해상으로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에이테킴스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을 2발씩 4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에 앞서서 현무-2C 이 미사일을 이제 우리 군은 발사를 먼저 했어요. 근데 이게 의도대로 발사되지가 않았고 비정상적으로 비행하고 기지 내로 낙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새벽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굉음과 섬광과 불꽃과 이런 것들이 강릉 일대에서 막 관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새벽 1시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전쟁이 났나?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불이 났나? 궁금해하는데 언론의 기사도 없고 이 관공서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7시 정도 돼서 엠바고가 풀리고 나서야 이제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도 아니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국정감사라고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이게 또 새로운 현안으로 또 떠올랐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매우 좀 이렇게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참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저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기도 하고 지금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중국과 대만 간의 그런 긴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변에서 지금 다 이런 안보 위기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국군의 날에서 그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중시효 그 구호를 빠뜨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에서 좀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군의 이런 기강이나 또 군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와 또 생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 사안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씀처럼 강릉 시민들은 새벽에 엄청나게 불안해하시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문의하고 SNS 글을 올려도 답이 없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했다는 것, 엠바고 때문이라고 알려졌던데 이게 엠바고 걸 사안이라고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제 미사일이 뭐 낙탄했다, 앞으로 쐈는데 뒤로 갔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엠바고를 걸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엠바고 깰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대응 사격한 거에 대한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대응 사격 자체에 대한? 그렇죠. 이제 에이테킴스 4발하고 현무 2C 이 발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엠바고고 이건 대응 사격한 거니까. 그리고 그게 풀리는 시점이 정해져 있었던 건데 정확히는 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국방부가 추가적인 언론 대응을 안 한 거죠. 군과 국방부가. 그리고 그때 새벽이고 뭐 이랬으니까 언론사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동성 있게 대응하지 않았겠죠 아마도. 알아낼 수 없었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굴러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저는 1차적으로는
뭐 군과 국방부의 대응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민했어야 됐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할 것은 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전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게 충분치 않았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고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요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언론도 이게 사실은 좀 기계적으로 대응한 거거든요. 아하.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바로 어쨌든 간에 좀 취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갖춰지고 그걸 통해서 취재를 해냈어야 되는 사안으로 보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도 좀 다소 안이한 태도이지 않았느냐라는 의문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불안을 키우고 있어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네, 뭐 미사일이든 뭐 대포든 또는 뭐 총이라 하더라도 오발탄 사고도 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커다란 그 문제가 발생을 했고 좀 신인기 변호사 말씀처럼 지금 정황 자체가 국제적으로 전쟁도 있고 북한에서 미사일 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강릉 시민들은 불안해하셨을 텐데. 아니 그냥 뭐 화재가 났습니다라든지 군부대에서 자세한 사항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든지 이렇게만이라도 해줬어도 그래도 시민들은 좀 안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군의 입장에서는 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작전이잖아요. 결국은 군은 작전부터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 대응 사격하는 것 자체가 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전에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그 작전이 뭔가 잘못됐다. 네. 이 수준까지만 생각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군도 국방부도 앞으로 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돌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뭐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고 치더라도 네. 그게 이제 어쨌든 대민 지원이나 홍보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보와 관련된 것도 저는 정말 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아하. 이 현무 이 T2C 미사일이라는 게 네. 북한에서 만약에 미사일을 쏠 이제 조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게 사거리가 800km 이상까지 가니까 네. 그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는 미사일이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쐈는데 지금 군이 추가 설명을 한 거를 보면은 네. 동해 쪽으로 해상으로 쐈는데 이 미사일이 뒤로 와가지고 이 부대 내에 있는 골프장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탄두는 또 민가에서 700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행히 폭발은 안 하고요. 탄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대응,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데다가 아하. 그게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는 네. 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안보라는 관점에서도 이런 식의 대응만 고집하는 거 이것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들으시면서 엠리님께서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재난 문자라도 보내줬어야죠. 라는 그런 아쉬움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하승성님은요. 요즘 같아선 엠바고 깨면 또 그걸로 문제 삼으니 언론이 겁먹었나 생각하게 되네요. 이런 또 뭐 맥락이 있는 그 문자 내용도 주셨습니다. 네, 좀 전 김민하 평론가께서 안보상의 우려까지도 전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서는 이제 뭐 자유 문제였지만 지금은 안보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그 현무 미사일의 문제라든지 이게 하나의 단일 사고라면 그래도 괜찮겠고 뭔가 이유가 나온다면 또 안심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안보라는 것이 예. 사실 하나의 실수를 그렇게 하나의 실수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상당히 국민들께서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을 이제 가지고 있고 외교나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안보에 대해서는 이런 자그마한 실수까지도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매우 저는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북한에서도 이제 핵실험 또 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고까지 더해지면은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 이후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직전 이 사이 기간에 7차 핵실험까지 할 것이고 그 여파가 결국 연말까지 계속 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군사적 대응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미사일 또 쏘아야 될 거고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한미일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가속화해서 또 해야 될 거거든요. 네. 지금 로널드 레이건 미 항모가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훈련 마치고. 예. 여기서 또 내일 한미일 종합 연합 군사훈련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미사일을 안 쏘거나 핵실험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네. 우리의 대응, 우리의 어떤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 이 미사일 하나에 지금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이 합리적인 거냐? 이런 거 말고 플랜 B, 플랜 C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미사일 쏘는 거 군사적 대응 아니더라도 그게 꼭 대화를 뭐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인지는 추가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플랜 B, 플랜 C가 있는 거냐? 아하. 저는 그 물음을 이 미사일이 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적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방어할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외교와 국방 안보까지 전 시스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